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으로는 치수, 형상, 구속 조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다양한 스케치 요소를 작성할 수 있는 명령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그 명령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또는 요구되는 형상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데는 크기 그리고 형태 두 가지 요소를 결정해서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와 같이 결정된 부분을 변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요소를 일반적으로는 3D CAD에서 구속 조건이라고 말하고요. 크기를 고정시키는 요소를 치수 구속 조건이라고 하며 형태를 고정시키는 것을 형상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간단한 형상을 작성해서 구속 조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 패널에 있는 스케치 작성 피처를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작성해줄 평면을 선택해 줘야겠죠. 지금 중요하진 않으니까 정면에 해당하는 XZ 평면을 클릭해서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직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작성 패널에 있는 2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클릭. 자, 빈 공간에서 한 군데 클릭해주고 대각으로 드래그해서 클릭해주면 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사각형 하나 그려지고 나서도 명령이 종료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려줄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한 군데 빈 곳에서 클릭을 하고요. 대각으로 드래그 하는데 이번엔 두 번째 점을 클릭할 게 아니라 아까랑 좀 다르게 지금 보시면 사각형 주변에 폭 치수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높이의 치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좌우 폭 치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퍼렇게 블록이 잡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키보드의 숫자 키를 눌러가지고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치수가 저 블록 잡힌 곳에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는 100을 입력할게요. 100 입력하고 나면 자, 뒤에 좀 변화가 생겼죠. 갑자기 없었던 자물쇠 모양이 생겨요. 즉, 제가 지금 입력한 치수로 저 좌우 폭이 잠겼다. 즉, 고정됐다. 라는 거죠. 자, 높이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선 탭 키를 눌러가지고 블럭을 높이 치수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50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위에 사각형하고 밑에 사각형의 차이는 일단 보이는 치수죠. 치수가 입력된 칸이 보이느냐 아니면 안 보이느냐. 그래서 작성 중간에 이제 치수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치수가 입력된 상태로 형태가 작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형태의 크기가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치수 구속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치수가 기입된 것과 안 기입된 것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은 위쪽에 이제 치수 기입이 안 돼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사각형의 한쪽 변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사각형의 크기가 변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밑에 치수가 기입되어 있는 사각형에 똑같은 변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해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사각형의 전체적인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이 저렇게 움직이는 건 이미 치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치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변동이 생길 수가 없게 고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를 완성을 할 때는 저렇게 형태적인 치수를 고정을 시켜줘야 원하는 치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죠. 자, 위에 이제 치수 기입 안 돼 있는 사각형은 필요가 없으니까 창 선택으로 전체 다 선택을 하고요. 델리트로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은 100에 50짜리 내가 원하는 치수대로 크기가 고정이 됐으니까 작성이 끝난 거냐? 아직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D CAD에서는 단순히 형태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고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사각형에 있는 한쪽 점을 제가 잡아가지고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자,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공간상에서 저 사각형의 위치가 아직 고정이 돼 있지 않아요. 형태적인 크기만 결정이 났으면 됐지 그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게 고정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형태를 전체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누가 이제 마우스로 실수로 드래그를 해서 저 부분을 위치로 옮겨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기준이 틀어져서 형상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D CAD에서는 스케치를 완료하기 전에 위치적인 부분도 전부 다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 위치, 사각형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원점입니다. 지금 스케치에 원점이 표시되어 있어요. 어디 표시되어 있냐? 여기 십자선 중앙에 표시되어 있죠. 원형으로 해서 4분의 1 나눠져 있고 한 칸씩 건너가면서 검은색으로 색깔 칠해져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원점입니다. 이 원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작업 공간상에서 내가 그려놓은 내가 모델링한 형태들 그런 것들의 위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의 위치를 고정해 주려면 이 원점으로부터 이 물체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라든가 아니면 관계들을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제 치수 구속 조건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치수 구속 조건을 입력할 때는 작성 패널에 있는 스케치 치수라는 명령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 치수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 원점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끝점을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치수가 나오죠. 대각에 있는 두 점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치수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대각의 두 점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잘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뒤쪽에 치수 기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룰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평하게 치수가 나오도록 해서 클릭한 다음에 40 하고 엔터 해주시면 40이라는 값이 입력됐습니다. 자, 요게 입력되면서 바뀌는 게 또 한 가지 있죠. 양 끝에 있는 수직선 두 개가 원래는 위아래에 있는 수평선과 똑같이 약간 진한 하늘색의 색깔을 띄었는데 수치를 입력하고 나니까 검은색으로 변경됐어요. 자, 저렇게 검은색으로 변경된 선은 위치가 완벽하게 고정이 돼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을 다시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해보시면 아무리 움직여도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진한 하늘색을 띠고 있는 위아래 선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 위치가 변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위아래의 위치도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전에 요거 하기 전에, 여기 위치 고정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자, 여기 보면 스케치 폴더, 우리가 스케치를 작성한 스케치 폴더가 생긴다 그랬죠? 여기 앞에 있는 화살표를 확장하시면 현재 작성 중인 스케치 1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집중해서 볼 거는 여기 이제 연필 모양에 붙어 있는 이제 아이콘, 저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스케치 치수 명령을 실행을 해서 자, 요 밑에 있는 선 그리고 위에 있는 점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 내려놓고 이제 여기다가 20 하고 엔터 해서 자, 위아래 높이를 20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 진한 하늘색으로 표시됐던 선이 검은색으로 변경되면서 완전하게 위치가 고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전체적인 이제 위치가 다 고정이 돼가지고 이 사각형이 이제 어디를 자꾸 움직여도 이 사각형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검색기 쪽에 있는 아이콘을 좀 주의 깊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검색기 쪽에 이제 스케치 1번 앞에 있는 아이콘에 아까는 분명히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 있습니다. 즉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있던 얘기는 스케치 내부에 있는 요소의 일부가 위치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아니면 크기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즉 아직 불완전한 상태다라고 해서 불완전 구속이 된 스케치를 의미하고요. 지금처럼 자물쇠가 표시된 거는 이 스케치 내부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한 모든 결정 사항들이 다 확정이 돼서 더 이상 변동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구속되었다. 그래서 완전 구속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치를 끝낼 땐 지금처럼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나와 있는 완전 구속 상태로 끝내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원점하고 위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치수라는 구속 조건을 썼는데 이 구속 조건을 지울게요. 자, 작성된 이제 치수 구속 조건을 지우기 위해서 마우스로 클릭해주고 키보드에 델리트 똑같이 선택하고 지워줄 수 있습니다. 구속 조건을 이렇게 지워주죠. 자, 원점하고의 관계를 저렇게 수치적으로 제어해 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각형의 제일 좌측 하단에 있는 꼭지점을 마우스로 제가 클릭
그래서 꾹 누르고 있는 상태로 얘를 움직일게요. 그럼 당연히 치수가 고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움직이겠죠. 자, 이 점을 제가 움직여가지고 원점에다가 쑥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게 딱 붙는 순간이 있겠죠. 자,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여기서 마우스를 손을 떼가지고 내려놓으면 갑자기 사각형이 다 검은색이 됐습니다. 수치를 아무것도 안 줬는데 지금 제가 갖다 붙이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저기 저 원래 있던 원점하고 사각형의 좌측 끝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적이 아니라 어떤 조건적으로 붙는 거를 일반적으로 형상 구속 조건, 그리고 이제 퓨전 360에서는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구속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정의해 주는 데는 수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형태적으로 정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조건을 주지 않았지만 구속 조건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 사각형 그릴 때부터 요거 이렇게 4개의 아이콘들이 계속 붙어 있었죠. 제가 준 적도 없는데 저기 붙어 있는 저 아이콘들도 지금 구속 조건입니다. 위아래에 있는 건 수평 구속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있는 거는 수직 구속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그릴 때 조건이 맞으면 제가 이 점을 잡아서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자동적으로 구속 조건이 들어가듯이 저렇게 자동적으로 구속 조건이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구속 조건들이 형태적으로 정의해주는 형상 구속 조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구속 조건들도 제가 선택해서 델리트 하면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어요. 자, 컨트롤 Z로 취소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체의 위치, 좌우 공간상의 위치,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형태들을 치수 구속 조건, 그리고 형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고정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작성된 거는 자, 마우스로 전부 창 선택으로 선택을 하고요. 델리트,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특징을 좀 더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원점을 좀 화면 하단으로 올 수 있게 자, 가운데 휠을 꾹 눌러서 펜으로 쭉 밑으로 내려서 원점이 좀 하단에 위치하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는 2점 사각형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2점 사각형 클릭하고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원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제 기호가 뜨죠. 하늘색으로 기호가 떴을 때 클릭. 그러면 이제 원점에 정확하게 고정이 돼요. 시작부터. 자, 이래놓고 대각은 치수 입력 안 하고요. 그냥 대충 화면에서 한 군데를 클릭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원점에 자동적으로 일치 구속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구속 조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황이 딱 맞아지면 자동으로 그 상황에 맞는 구속 조건이 입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저건 설정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입력 안 되게. 바꿀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붙게 돼 있고. 자, 아직 명령 안 끝났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부 쪽으로 와가지고 약간 상부 쪽으로 와가지고 한 점 찍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대각에 있는 한 점을 찍어서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자, 아래쪽 사각형 같은 경우는 원점을 이용해가지고 위치를 고정해서 위치가 한쪽 꼭지점이 고정이 됐는데 자, 위쪽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를 좀 비교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 끝을 구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원점에서부터 수치적인 부분으로 제어를 해서 구속해 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냥 지금 이 위치에서 이 꼭지점을 고정시켜 버릴게요. 자, 어떤 수치적인 제어가 아니라 그냥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유롭게 내가 고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속 조건에 있는 다양한 구속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물쇠 모양, 고정 해제입니다. 자, 고정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요 꼭지점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저 꼭지점이 지금 현재 위치에 고정이 돼서 못 움직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수치 없이도 고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ESC 눌러서 구속 조건은 실행을 종료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아래에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좌측 하단이 서로 고정이 돼 있는, 그렇죠? 똑같은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부에 있는 수평선 똑같이 검은색으로 위치를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수직선도 위치를 바꿀 수 없게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요 사각형 두 개의 치수 구속 조건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스케치 치수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자, 아래쪽 사각형의 좌우폭을 입력을 할 건데 좌우폭 입력할 때 이제 아래에 있는 선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잡아 내리시면 저 선의 길이가 나오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치수를 내려놓을 곳을 지정을 해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100, 100이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줄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의 좌우폭은 100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사각형에도 똑같이 100이란 폭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방식이 다릅니다. 자, 위쪽 사각형은 요 100이란 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요 수평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수직선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높이가 나오겠죠? 저 수직선의 길이가.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자, 오른쪽으로 갖고 와서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이 하이라이트 됐을 때 클릭해주면 두 선이 떨어져 있는 간격으로 치수가 변경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를 잡아서 내려놓고 두 선이 떨어져 있는 간격을 100, 100이라고 입력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각형과 위에 있는 사각형은 좌우폭이 동일한 사각형입니다. 자, 높이 값도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은 여기 있는 수직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내려놔서 수직선의 길이를 50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위에 쪽의 사각형은 자, 밑에 있는 수평선 선택하고 위에 있는 수평선을 선택해서 두 수평선이 떨어진 간격을 클릭 50으로 입력할 겁니다. 형태적인 크기를 봤을 때 위아래 사각형은 완전히 동일한 사각형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치수를 기입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약간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형상에 붙어 있는 구속 조건에 같은 부분을 하나씩 지울 겁니다. 자, 일단 위에 있는 사각형은 오른쪽에 있는 요 수직 구속 조건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델리트로 지울게요. 자, 지우고 나서 이 형태의 변화를 본다면 단순히 요 아이콘 하나만 사라졌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검은색 그리고 어딜 잡아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도 같은 쪽에 있는 수직 구속 조건을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델리트 눌러서 지우게 되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선이 하늘색으로 변경이 됐죠. 즉 저 선은 이제 움직이는 선입니다. 자, 그럼 이 선 움직이는 선이니까 이 선 잡아서 움직여보자 라고 움직여보면 이렇게 되죠. 네, 선이 각도를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래쪽에서는 선을 잡아서 치수를 기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의 길이만 정의를 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직 조건이 없어지면 얘가 요 끝점만 요 길이를 유지하는 여기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이제 위쪽은 뭐가 다르냐? 위쪽은 이 선과 이 선이 떨어진 간격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치수 구속 조건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래쪽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게 되냐? 얘는 그냥 끝점 두 개의 위치고 얘는 두 선이 떨어진 간격이기 때문에 두 선이 떨어진 간격이 존재하려면 두 선은 평행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아직 수직 구속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선은 간격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얘랑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 구속 조건이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위에 있는 수평 구속 조건도 선택해서 델리트로 지워보면 얘는 여전히 아이콘만 사라졌을 뿐이지 변화가 없고요. 아래쪽에 있는 수평 구속 조건을 선택해서 지우면 얘는 위에 있는 수평선도 하늘색으로 바뀌고 이제 2점 잡아서 움직이면 마음대로 움직여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치수를 기입을 할 때 단순히 스케치 치수 선택해서 선을 선택해서 이 선의 길이를 뽑아주는 게 솔직히 한 번만 선택해도 되니까 훨씬 더 편해요. 편한 방법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형태적인 관리를 할 때 안전성을 따져본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두 개의 선을 선택해서 평행한 두 개의 선을 선택해서 그 간격을 치수를 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구속 조건도 조금 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컨텐츠는 이제 설계자를 위한 컨텐츠인데 나중에 이제 설계를 하면서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고 조립을 해나가다 보면 파일의 용량 자체가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의 자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한계가 오는 시점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복잡한 장치류들을 설계하는 경우는 파일의 용량 관리,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저런 구석 조건들을 더 뺄 수 있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좀 더 용량 관리에 유리해지는 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수가 내가 어떤 식으로 기입하느냐에 따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해야 합리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개의 예제만 더 같이 그려보면서 이제 치수 기입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화면에 그려진 건 전부 다 창 선택으로 선택을 해서 델리트 눌러서 지울 거고요. 자, 다른 형태를 하나 그릴 건데 이번에는 사각형이 아니라 선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작성 패널에 있는 선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자, 처음에 시작하는 점은 여기 원점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사각형 하늘색 기호가 뜨고 저게 떴을 때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일치라는 구석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클릭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수직하게 올라올게요. 수직하게 올라와서 적절한 위치에서 하나 클릭하고, 자, 이 상태에서 수평하게 올게요. 수평하게 와서 적절한 위치에서 하나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수직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각으로 내려올 거예요. 대각으로 내려와서 적절한 점을 잡는데, 단 요 대각으로 내려올 때 요 점의 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 원점의 높이하고 똑같이 높이를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주는데, 원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점선 형태로 같은 높이입니다 라고 딱 걸려주면서 점선이 표현이 돼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높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처음에 시작했던 점을 다시 클릭해서 자, 이렇게 사각형 작성을 완성했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줄 거예요. 자, 위쪽에 적절히 올라와서 한 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하게 위로 올라와서 한 점 클릭하고 수평하게 와서 한 점 클릭하고, 뭐 길이나 그런 건 완전히 똑같이 그리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치수로 맞춰줄 거예요. 자, 클릭하고 대각으로 내려와서 해주는데, 자, 아래쪽에 원점 기준으로 높이를 맞출 때하고 다르게 얘는 높이를 맞추려고 해도 점선이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요 점으로부터 점선이 안 나오는데, 자, 그럴 경우는 이쪽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수평하게 당기시면 거기랑 같은 높이를 잡을 수 있게 저렇게 점선이 나와줘요. 원점 같은 경우는 갖다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뜨지만 원점이 아닌 경우는 한번 그 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셔야지 이렇게 점선이 나온다. 저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한번 마우스 갖다 댔다가 클릭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평하게 오셔가지고 적절한 위치 잡아서 클릭.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점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닫혀있는 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명령 종료하기 위해서 ESC 키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조건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좌측 하단이 고정돼야 되겠죠. 얘는 원점을 통해서 일치로 고정이 됐지만 얘는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똑같은 조건 만들기 위해서 구석 조건에 고정 클릭하시고 좌측 하단에 있는 끝점을 클릭해서 그 끝점의 위치를 지금 위치에 고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수를 줄 거예요. 자, 스케치 치수 명령을 실행을 해서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선을 선택해서 밑으로 쭉 내려서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50 입력할게요. 자, 위에 있는 선 클릭해서 위로 쭉 빼서 여기는 75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높이를 정해줄 건데 여기 있는 수직선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 아래 두 선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요번에 뭘로 줄 거냐면 요 대각선을 선택해서 줄 거예요. 자, 대각선을 클릭해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는데 이게 내가 마우스를 조작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저게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이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요 점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요 점에서 지금 그려진 선과 직각을 이루게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고 만약에 이 점에서 내가 수평하게 이렇게 길게 당겼다 라고 하면은 높이가 나와요. 만약에 이 점에서 내가 수직하게 아래쪽으로 길게 당겼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좌우 폭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수평하게 길게 당기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대각 방향으로 나오면 저렇게,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길게 당겨주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대각선 같은 경우는 원하는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마우스를 컨트롤해서 기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자, 50이라고 줄게요. 높이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사각형은 완전하게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도 같은 치수를 줄 거예요. 같은 치수를 줄 건데 일단 아래에 있는 수평선과 위에 있는 수평선은 똑같은 방식으로 치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과 선의 간격을 주려면 평행한 선이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 75 떨어진 곳에 평행한 선이 있지는 않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선과 점을 주든가 아니면 선의 점과 점, 그래서 이 선의 길이를 입력하든가 두 개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여기 75고요. 그 다음에 아랫선 선택해서 여기 50은 똑같이 줬는데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위에 선과 아랫선을 여기 평행하게 돼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여기 높이는 두 선이 떨어진 간격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안정성의 차이를 보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도면을 이제 수정해야 될 일이 발생을 해요. 수정해야 될 일이 발생을 하는데 치수를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 이 수정 작업의 이제 작업 효율성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서 수정을 해줄 건데 자, 선 명령 실행을 하고요. 어떻게 수정을 해줄 거냐면 한 요 정도에서 대충 요 아랫선에 딱 붙게 붙을 때 요 X 표시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만약에 X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요 선에 붙은 게 아닙니다. X 표시가 딱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위로 적절히 올라와서 쭉 와서 이제 여기 경사에 딱 붙게. 이때도 마찬가지 X 표시가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X랑 사각 표시가 두 개가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X 표시는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클릭해 줄게요. 자, 여기도 이제 적절한 위치 하나 잡아가지고요. X 표시 나왔을 때 클릭하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형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요 그려진 선 우측 하단을 잘라줄 거예요. 우측 하단을 잘라줄 건데 일단 이 선의 치수부터 먼저 확정을 져줘야겠죠. 그래서 스케치 치수 눌러주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이거는 선을 선택해서 기입할 수는 없겠죠. 이 떨어진 거리는 무조건 얘는 선과 선을 선택해서 이 거리를 지정을 해야 될 거예요. 자, 30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서도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30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기입해서 높이가 20이다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자, 아래쪽은 늘상 하던 방식으로 선과 선을 선택해서 20이다 라고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을 자를 거예요. 불필요한 선, 요 선하고 이제 요 선을 잘라야겠죠. 자, 그래서 잘릴 때 발생되는 변화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명령을 먼저 배워야겠죠. 그래서 자를 명령 같은 경우는 수정 패널에 보면 여기에 자르기라고 있어요. 자를 수 있는 명령은 자르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확장해 보시면 여기에 자르기 있고요. 뒤에 키보드에 있는 T자가 각인이 되어 있으면 단축키로는 T다라는 걸 할 수 있죠. 자, 이 자르기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자, 자르는 방식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르기 명령 실행 안 됐을 때 선에다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죠. 자르기 명령을 실행을 하고 선에다 갖다 대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선과 빨간색으로 나오는 선이 구분이 됩니다. 구분되는 기준 자체는 이제 여기 딱 그려져 있는 그 선과 만나 있는 다른 선이죠. 그래서 특정 선이 연결돼 있어서 거기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두 군데 잘라줄 수 있어요. 지금 클릭했을 때 잘리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잘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도 마저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변화를 잘 인지하시고요. 자, 아래쪽도 이제 똑같이 자릅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자를게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늘색으로 둘 다 변하기는 했는데 변한 선이 그냥 선만 선택해서 치수를 기입한 쪽이 더 많죠.
이 선을 가지고 요 높이를 뽑게 되면 요 위에 있던 점과 아래에 있던 점의 높이 관계인데, 아래에 있던 점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치수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얘도 치수가 아예 안 사라진 건 아니고 이 대각선이 끝나는 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얘도 사라지기는 하는데 수정량이 적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지점만 하나 더 만들어 줘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 높이 값까지 다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높이 값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을 보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작성해 보면 점이 있습니다. 점을 하나 선택을 해서 요 동일한 높이에다 점을 하나 찍어줄게요. 찍어주고 이제 원래 요 점까지의 거리가 50이었으니까 스케치 치수로 여기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50입니다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이 진행하는 방향에 이 점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주려면 일치 조건을 줘야 돼요. 이 점이 이 선과 일치한다라는 의미로 일치 조건, 구속 조건을 주고, 자, 점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자, 그리고 이제 아직 고정 안 된 거는 이 점의 높이가 고정이 안 됐습니다. 높이가 이렇게 변해요. 높이가 변하는데 이 높이랑 같은 높이여야죠. 그래서 이 선이 지나가는 위치, 이 선을 연장해서 지나가는 위치에 마찬가지 이 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조건도 일치입니다. 이 선과 이 점이 일치한다 해주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끝나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아래쪽에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작성 가서 점을 선택하고요. 자, 마찬가지 같은 위치에서 점을 하나 찍습니다. 아까 줬던 것처럼 이 선과 이 점이 일치해야 되고 이 선과 이 점이 일치해야겠죠. 그래서 일치 조건 해서, 자, 이 선과 이 점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점이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50을 줍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요 높이, 그렇죠?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높이가 50입니다를 추가적으로 또 기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치수를 어떻게 기입했느냐의 그런 방식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수정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형체를 그릴 때 처음부터 그걸 다 고려할 수 있느냐, 이런 수정이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형태에 대한 치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리할 때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게 나중에 수정이 발생했을 때도 작업이 좀 더 원활해집니다. 단순히 당장 작업하는데 편의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들은 설계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형태가 덜 틀어지고 덜 망가지는 그런 방식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똑같은 형태를 정의하기 위해 치수 및 형상 구속 조건의 활용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내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이후 작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따라서 각 구속 조건이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사용자의 경험에 따라 이를 적절히 응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치수와 형상 구성 조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는 치수 구속 조건으로 어떤 치수 표현들이 가능한지, 또한 형상 구속 조건의 종류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